조지아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토네이도가 북상하면서 뉴욕주가 노리스터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의 물결이 워싱턴을 비롯한 대도시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 첫 행정명령으로 TPP 탈퇴에 서명했습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가 노동법 세미나를 열고 변경된 관련 법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 새 연방 빈곤선에 따라 3인 가족 한국 부모 초청 시 연수입은 36,0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지아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토네이도가 16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뉴욕 이론에도 영향을 미쳐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조지아주 남부와 플로리다주의 접경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토네이도는 22일 새벽 쿡카운티 아델시 인근 공원을 덮쳐 이동주택 20여 채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브룩스 카운티에서는 이동주택 한 채가 토네이도에 실려 고속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날 주 저녁에 긴급 비상령을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시시피주에서도 전날 토네이도가 덮쳐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겨울 폭풍우 전선은 뉴욕 방향으로 북상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는 겨울 폭풍 노리스터 경보가 발령됐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23일 오전 1시부터 24일 오전 1시까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주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욕이로는 폭풍우권에 들면서 강풍과 함께 눈비가 내렸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에서 3인치이지만 지역에 따라 3에서 4인치까지 기록된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연안 강풍은 시속 40마일에서 최대 시속 60마일까지 올라갔으며 기상청은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통당국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22일부터 도로와 교량 등의 공사를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폭풍으로 정전될 우려도 있어 손전등과 배터리, 발전기 등을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 당부됐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의 물결이 워싱턴을 비롯 대도시뿐 아니라 런던과 프라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힐러리는 트위터에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며 격려했습니다. 21일 각국의 여성들이 워싱턴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거리 행진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여성 수십만 명이 행진을 하며 낙태와 기후변화, 총기 규제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를 조롱하기 위한 좌우가 뾰족한 핑크색의 모자를 쓴 채 거리를 걸었던 일부 참가자들은 여성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마돈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끔찍한 순간이라면서 여성 행진의 의미는 우리는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이날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우는 혁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성들은 우리의 가치를 위해 행진하고 있다며 그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며 여성들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거리 행진은 워싱턴, 보스턴,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TPP, 아시아와의 경제 동맹이 공식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 첫 행정명령으로 TPP 탈퇴에 서명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 질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공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에 서명을 하며 미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PP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으로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포함된 다자협정으로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TPP에 대해 잠재적인 재앙이라며
취임한 지 100일 이내에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 방송은 TPP 탈퇴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이 담긴 첫 행정명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 고용 동결과 시민단체의 낙태 관련 연방 재정 수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도 발령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과 TPP 탈퇴 공식 선언으로 세계 무역 질서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노동법 세미나를 열고 2017년을 맞아 변경된 관련 법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세미나에선 시간당 최저임금 등 실제 비용 문제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이보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새해를 맞아 변경된 노동법 시행으로 바뀌는 최저임금에 회원업체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임금 계산법을 노동국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숙지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가 나올 시에 또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안 받을 수 있는,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회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노동법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이미 효력이 발생했지만 직원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업 종사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상황. 뉴욕주 노동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행되는 새로운 임금률에 대해서 또 그에 따라 사업체 혹은 사장님들은 어떤 임금률을 적용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최저임금안에 따르면 직원 수에 비례해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또 팁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팁을 받을 때는 시간당 최저 7.35달러에서 최대 8.3달러로 계산되고 받지 않는 경우엔 시간당 최저 9.7달러에서 최대 11달러로 계산됩니다. 시간외 수당, 즉 오버타임은 각각의 경우에 1.5배를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세미나에선 이외에도 정확한 노동 시간과 임금 기록, 페이 노티스와 급여 명세서 제공 등 업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잉그루드 병원이 2017 새해를 맞아 내 몸을 알자를 주제로 의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잉그루드 병원은 세미나에서 무려 건강검진과 오바마 케어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의료와 건강에 공헌해온 잉그루드 병원이 지난 토요일 신년을 맞이해 의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내 몸을 알자를 주제로 오전 9시부터 무료 혈액 검사 등 건강검진과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 설명회가 일부 순서로 제공됐습니다. Preventive care and getting a yearly physical. So if you do have a problem, we can find out what it is early. Studies have shown that if you find out that you have a medical problem, the earlier we find it, the quicker we treat it, the better you are. 이어진 2부에선 제럴드리, 토마스 버닉, 박진현 등 내과, 혈관외과, 한의과 전문의들이 노인 건강을 위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인도 서비스의 만족감을 표하며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서비스 증진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거를 좀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즈로 준비된 잉그루드 병원 세미나는 내달 25일에 건강한 심장을 주제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이번에는 투명한 선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20일 제35대 휘장선거관리위원회 첫 모임을 열고 9명의 선관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선관위원장에는 이세목 전 뉴욕 한인회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민경원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장과 박종호 뉴욕 한인회 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선관위원으로는 이혜링 뉴욕 한인회 이사장, 문영철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홍명희 국제어린이재단 이사, 류재봉 전 퀸즈 한인회장 등이 위촉됐습니다. 이세목 선관위원장은 지난 선거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회칙에 의거 투명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휘장선거는 3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한다고 적시된 회칙에 의거 3월 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오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세부 선거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25일부터 선거 공고와 신청서 교부, 접수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7 새 연방 빈곤선이 발표됐습니다. 연방 빈곤선은 각종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이민 초청 시 요구되는 수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3인 가족의 가장이 한국 부모 초청 시 연수입은 36,0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17 회계년도 연방 빈곤 기준선이 오름에 따라 가족 초청 재정 보증도 올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20일 공개한 연방 빈곤 기준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 거주자는 2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지난해 2만 25달러에서 2만 300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인 가족은 2만 5,200달러에서 2만 5,525달러로, 4인 가족은 3만 375달러에서 3만 750달러 등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 보증 기준도 연방 빈곤선에 맞춰 오르게 됩니다. 연방이민국은 가족 초청을 위한 재정 보증을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을 요구합니다. 가족을 초청할 경우 미국 내 초청자 가족수와 초청 대상자 수를 합한 가족수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인 가족의 가장이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을 가족이민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5인 가족 연방 빈곤선 28,780달러에 125%인 35,975달러를 넘어야만 합니다. 또 초청 대상자까지 합친 가족수가 6인일 경우 연소득이 4만 1,200달러, 7인은 46,425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2017년 가족이민 초청 재정 보증 기준은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취업 비자의 남용 실태, 즉 저임금 외국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 대학 졸업 외국인에게 H-1B를 우선 발급하자는 방안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20일 H-1B 및 주재원 비자 개선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07년에도 척 그레슬리 의원과 딕 더빈 연방 상원 의원이 상정한 바 있으며 비이민 취업 비자의 남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무난히 상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H-1B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우선순위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학사, 석사 총 8만 5천 개 연간 쿼터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미대학 학위 소지 외국인 가운데에서도 H-1B 발급 우선순위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연봉이 높고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정의는 특별히 없지만 스템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큰 틀을 제시하고 다음은 이민 서비스국이 H-1B 비자 발급 우선순위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원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면 H-1B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3월 19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은 3달러로 오르고 한 달 정액권은 121달러가 됩니다. 이 밖에 교량과 터널의 요금도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는 25일 최종 회의에서 요금 인상한 플랜 A와 B 중 플랜 B를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랜 B에 의해 3월 19일부터 기본 요금은 현행 2.75달러에서 3달러로 인상됩니다. 대신 현행 5.50달러 구입 시 11%인 보너스를 6달러 구입 시 16%로 올리기 때문에 보너스 적용 후 실질 요금은 현행 2.48달러에서 2.59달러로 오르는 셈입니다. 1회 사용권은 3.25달러, 익스프레스 버스는 현금 지불 시 7달러, 메트로카드 결제 시 6.03달러, 액세스 얼라이드는 3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30일 정기권은 현행 116.50달러에서 121달러로, 7일 정기권은 31달러에서 32달러로 오릅니다. 이번 인상안에는 MTA가 관리하는 RFK 브릿지, 와이스톤 브릿지, 휴 캐리 터널, 트롱스넥 브릿지와 미타운 터널 통행료도 이지 패스를 이용할 경우 현행 5달러 54센트에서 5달러 76센트로 오르고 현금의 경우는 8달러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베리자노 브릿지와 헨리 허드슨 브릿지도 요금이 오릅니다. 한편 MTA와 교통노조 로컬 100의 합의에 의한 추가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에 폭풍우가 강타해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이스트 LA 지역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도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출근길 큰 교통 혼잡을 빚었으며 산타바바라의 한 캠핑장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차량이 전복되는 등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번 폭우로 오염된 빗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일부 해안 지역이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돼 박테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기상당국에 따르면 오는 20일 남가주 일대에 또 한 차례 폭우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이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운전기사 모집을 위해 수입을 과장 홍보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의도적으로 운전자 수입을 과장해 홍보한 우버에 대해 벌금 2천만 달러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운전자가 각각 연 9만 달러와 7만 4천 달러를 벌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10% 정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개의 도시의 시간당 수입 역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스턴과 미니애폴리스에서 각각 시간당 25달러를 벌 수 있다고 했지만 30% 미만의 운전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의 하얼빈은 추위를 관광 상품으로 바꾸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모두 얼음으로 만들어져 겨울 왕국을 느끼게 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얼음을 깨 만든 특설 수영장 속으로 몸을 내던집니다. 따뜻한 남부 지역 대표 선수부터 해외 관광객까지 호기롭게 얼음 물살을 헤치며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를 만끽합니다. 차가 다닐 만큼 두껍게 얼어붙은 송화가, 강변을 오가는 개썰매도 관광객들에겐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하얼빈시 곳곳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얼음 조각이 들어섭니다. 빙등제가 열리는 타이양다오뿐 아니라 중앙대가를 비롯한 도심 대부분 이미 화려한 빙등으로 뒤덮였습니다. 미끄럼틀은 물론 광고와 노점마저 얼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굳이 비싼 입장료를 내고 본 행사장을 찾지 않아도 하얼빈시 어디서나 얼음 세상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漂亮了，很美。我从来没有感受过这么美的大街，这种冰雕也从来没看。 지난해 빙등제 기간 하얼빈을 찾은 관광객은 1,600만 명.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탈바꿈해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월 22일부로 현행 47센트인 일반 우표의 우표 가격을 다시 49센트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우표값은 지난 2014년 49센트로 올라갔다가 2016년 97년 만에 우정국 사상 처음으로 47센트로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이미 구입된 포레버 우표는 추가 요금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편엽서나 1온스 이상 우편, 해외 우편 등의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 수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 4,018개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비해 5.5%가 감소한 것이고 2014년과 비교해서는 6.6%가 준 것입니다.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별 한인교회 현황은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1,162개, 뉴욕 420개, 뉴저지 259개로 나타났습니다. 한인교회 감소세와 동일하게 주별 한인교회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60대 커네티컷 한인 회장의 유울석 공인회계사가 선출됐습니다. 유신임 회장은 커네티컷 한인회 운영에 있어 투명한 자금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한인들에게 유익한 다양한 행사로 친숙하고 존경받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사회봉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 정형외과 의사인 스티브 양 박사가 이사회 만장일치로 한인 커뮤니티 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듀크대 의대를 졸업한 지난 2009년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 합류한 양 박사는 보조금 조성위원회 의장직을 2년간 맡았습니다. 2011년에는 만창 공동의장을 지내며 역사상 처음 $100만 모금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파문은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또한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평정을 찾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파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경랑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 지속적인 반응이 내부로 스며들 때에 불안, 초조, 우울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외부로 표출될 때에는 분노, 저주, 폭력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인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기에 마음의 응어리에 대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신구조를 지니고 있고 때로는 화병이라고 하여 우라가 내면으로 침투되는가 하면 외적으로 표출될 때에 자신뿐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해하며 치료하려는 노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나 문제들을 조속히 치료하면 중증으로 발전되는 정신질환을 중단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평정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를 함으로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환청, 환시 등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한인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가도 정신병으로 진단이 되면 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정신병으로 진단되기 이전에 불만과 불안과 불안정의 원인을 잘 알아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정을 지켜야 할 것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질병으로 발전되면 이를 터부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신질환은 유전된다. 따라서 혼사는 당연히 안 된다 하는 선입견들이 있기에 정신병이 있는 가족은 정신질환자를 외부적으로 은폐하고 은밀히 안수기도나 정신질환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질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아이러니를 반복한다면 정신질환을 스스로 배양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유전된다는 말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불안정에 대하여 초기 대처를 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정신질환에 유전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문이 일다가도 평정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불안이 계속 지속된다면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종교적인 상담도 도움이 될 것이며 정신건강 클리닉을 찾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한인사회 내에 한국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정신건강 상담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간단하게 불안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상담사의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일하고 있는 KCS에서 2015년 11월에 플러싱 162가의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모든 보험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슬라이딩 피 스케일이라 해서 수입에 따라서 적정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일단 용기를 내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을 하고 한 1회에서 3회에 걸친 초기 종합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진행되는 케이스는 심리상담, 약물 치료가 제공되고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타기관에 연결하고 개인 생활에 연관되는 전체적인 건강, 사회보장 서비스 등으로 생활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해서 전체적인 개인, 가족,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케이스를 종료하며 필요하다면 마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KCS 정신건강 클리닉을 설립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한인 정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전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신건강 클리닉의 전화번호는 718-366-9540, 366-9540입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건강해야 신체도 또한 건강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폭풍우권에 든 뉴욕, 뉴저지일은 화요일은 흐리고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구름이 많아지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